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나에 대한 이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로 카드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아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계신 에너지, 또 외부에 흘러나오는 기운들 읽어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따뜻한 물에 서서히 배어 들어가는 찻잎과 같은 존재이신 것 같아요. 바스락거리는 찻잎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건조한 상태겠죠. 하지만 그 건조한 상태에서도 은은하게 여러분의 향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의 향기가 사람들한텐 매력으로 보여질 거고 또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흐름 가지고 계세요. 특히 다른 차와는 다르게 여러분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더 진해지는 차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고고한 향기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향을 맡으려고 할 거고 또 여러분이 따뜻한 물을 만나면 여러 번 우려나왔을 때도 그 향이 살아있고 풍미도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현재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나는 좀 대인관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찻잎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온도의 물을 만나게 되시면 정말 은은한 차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여러분이 향기가 없는 건 아니고 또 지금부터 향기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현재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여사제의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약간 범법할 수 없는 포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먼저 나서서 대화를 막 이끄는 오지랖이 넓은 편은 아니시지만 천천히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 봤을 때는 첫인상이 좀 조용하다라고 각인할 수 있고요. 신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오늘 들어온 이 여사제를 보시면 특별히 여사제 앞에 계단이 많이 있거든요. 계단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뭔가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든지 상대방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때 그 리액션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저 빨강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도 궁금해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나머지 들어온 컵의 여왕 카드,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랑 카드 이렇게까지 연결해보면 이성이나 또 로맨틱한 관계 끌어당기는 여러분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좀 향기 나는 꽃, 도화살의 이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거는 모든 걸 오픈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여줄 듯 말 듯하고 좀 가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짝 보여주는 면에서 끌림이 있고 매력이 느껴지고 뭔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풍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빨강이랑 가까워지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나면 빨강은 정말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컵의 여왕은 자기만의 정원을 정말 잘 꾸며놨고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빨강이랑 같이 저 정원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앞에 여사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한 사람이나 또 소수의 사람이 최근 여러분을 좀 강렬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 좀 거리감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빨강이랑 가까워질까? 빨강은 매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빨강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빨간분들 여러분의 인맥을 좀 돌아보신다거나 네트워크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있고 좀 관찰하고 있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의 내면 이미지를 읽어보면 여러분 좀 순수한 면이 많으시거든요. 가장 먼저 태양 카드가 들어왔고 또 오른쪽에는 완지의 시종이 들어왔어요.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으시겠죠. 딱 여러분의 일이다 라고 정해지면 끝까지 좀 완벽하게 해보려는 그런 성향도 있으세요. 실제로 패션 스타일 같은 경우도 좀 깔끔한 거를 선호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또 가운데에 똑같이 컵의 여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배려하는 마음, 내 뜰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마음, 상대방의 감정도 받아들이려는 수용력 이런 것도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인간관계 안에서 좀 여러 개의 층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진짜 가까운 사람은 내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사람, 또 가장 바깥에는 뭐 예의상 겉핥기로 대화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나랑 아직 공감이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오픈해버리면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한테 사실 필요 없는 정보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층을 좀 나누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또 컵의 여왕이랑 완지 시종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는 집중력도 있고 어떤 구분하는 선, 잣대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도 뒷담화는 잘 안 하시려고 하고 또 뒷담화를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실 수 있고요. 일할 때는 딱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는 그런 편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가장 먼저 태양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빨간분들은 내면 안에는 긍정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나에게 다가온 일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으시거든요. 주변 사람 보면서 센스 있게 챙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은 이런 점이 좋구나 라는 걸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커다란 조직 안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일, 적재적소에 일을 맡기는 일, 약간 인사나 노무 이런 쪽으로 여러분 성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는 그렇겠지만 작게는 인간관계 안에서는 여행할 때 각자 하는 역할을 정해준다든지 좋은 모임이나 그룹 활동 하실 때 여러분이 딱 매니지할 수 있는, 교통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또 여러분은 그냥 모든 일을 다 남한테 시키는 성향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섬기면서 챙겨가면서 부드럽게 이끌 수 있다. 일단 컵의 여왕이 들어와 있고 또 완지 시종까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다독이면서 나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빨간 분들은 좀 은은한 향기가 계속 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끌어당겨지는 좀 그런 매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장점도 잘 찾아주시고 뒷담화나 험담도 잘 안 하시고 입이 무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은 좀 소수의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닐까. 또 1대1로 여러분이랑 만나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속 얘기를 털어놓을 거예요. 일단 컵의 여왕이 2번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고민 털어놓는 일이 많다고 하고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해소가 된대요. 사람들은 내가 빨강이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또 여러분은 타고난 성향상 타인들에게는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로 잘 들어주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서히 사람들이 당겨질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은 삶의 여러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고 보이고요. 그게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자양분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인관계와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조언 필요한지 카드들을 뽑아보셨는데 가장 먼저 27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카드는 영혼의 파트너십을 말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또 미래형,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들어올 것이다. 소울메이트나 로맨틱한 파트너,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영혼의 동반자가 온다. 그걸 기억하고 준비해라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카드에는 또 숨겨진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이 준비가 되면 선생님이 나타난다 라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준비된 학생은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학생이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오더라도 그 학생은 배울 수 있는 게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공부할 자세, 인생의 배울 자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학생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곧 좋은 선생님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그에 맞는 경험이 올 거고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 경험과 인연을 발판으로 한 걸음 더 영혼이 성숙해질 것이다. 이런 멘트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이제까지도 그런 학생의 자세로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셨고 특히 대인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학습하신 면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다음에 들어온 작가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기록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간접 경험 혹은 또 직접 겪어가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꼭 적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카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책이고 여러분은 삶의 작가라고 해요. 이제 책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삶의 여러 기록들을 남겨두시면 여러분의 지혜가 점점 더 책이 두꺼워지듯이 두터워질 거고 정말 여러분은 작가로 거듭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원대한 꿈이 있으실 텐데 그 꿈 안에 작가를 하나 넣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문 분야를 가게 되시든지 나는 나만의 책을 내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이 박힌 그 책을 출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기록하고 준비하자. 이런 마음 기억하신다면 다가오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은 지혜도 얻게 되고 더 많은 글감도 얻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칼라 카드를 보시면 황색 카드, 오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황색은 밝고 명랑한 색이고 또 동시에 신중하고 성실한, 온화롭고 여유로운 사람, 또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황색은 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단단한 흙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멘트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로 내딛는 이 황색의 길, 여러분의 인생길은 나무의 종이가 되고 또 종이가 글이 남겨지는 그 작가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실 수 있다라고 해요. 흙에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종이가 되고 다시 여러분의 글이 되는 이 순환 과정이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운명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라. 당신은 잘하고 있다. 전문 분야로 나가라. 이런 격려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2번 성장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성장은 그냥 계속 열심히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명상을 하고 깊은 안식을 하고 평화를 찾고 그 안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빨간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목표에 대해 좌절되셨거나 혹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좌절하고 계신다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일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는 마음 더 키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책으로 꼭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만의 멋이 있을 것 같다라고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의 멋이라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살랑살랑 부는 시원한 바람처럼 굉장히 청량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는 기존에 있던 공기의 흐름을 바꾼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고여있던 곳이 있고 지나치게 딱딱해진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부당한 시스템을 좀 뒤집을 수 있는,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남다른 정의감이라든지 행동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즐기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누가 건드리기 전에는 굉장히 평온하고 편안한 분이세요. 오히려 어떤 주어진 규칙이 합당하고 올바르고 틀이 맞다면 거기에 쉽게 적응하시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초록은 참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초록은 정말 행동력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먼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외부 에너지 읽어볼게요. 가장 먼저 칼 1번 카드 그리고 마법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두 카드는 자기 주도권이 강한 사람을 보여줘요. 칼 1번 카드도 보시면 칼이 하나 가운데에 딱 들어와 있고 이 칼은 고양이처럼 생긴 산을 딱 반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검은 산, 노란 산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가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구분이 된 산을 두고 칼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 쪽으로 결정을 내려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었을 때는 그냥 두 개가 다 대립돼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분위기, 또 애매하고 뭔가 썰렁하던 시점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결정되고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칼을 들고 있는 손은 이제 신의 가호가 함께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의 등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신의 타이밍이다. 절호의 순간에 진짜 초록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분이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때로는 좀 총대를 매야 되는 역할, 어떤 일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경험 이제까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혹은 적성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동년배 중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지혜롭고 경험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초록분들의 인상을 살펴보면 윗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접이나 첫인상에 비해서 막상 생활했을 때 점점 더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윗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공기를 바꾸는 수준이다.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 보니까 초록은 참 센스가 있다. 자기 세계가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구나. 생각한 건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고요.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조율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 특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윗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두텁게 신뢰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초록분한테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풀리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초록분들의 진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중간 관리자의 역할,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또 위에 있는 전통을 이해하는 사람, 부드럽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의 에너지를 읽어보면 동전의 기사 카드랑 동전 1번이 들어왔는데요. 이 두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겸손한 마음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요. 타로 카드에서 이 동전이 의미하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인간이 투자하는 노력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땅의 성질,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좀 무거운 원소거든요. 근데 지금 동전의 기사 카드를 보시면 이 동전을 들고 있는 기사가 튼튼한 흑마를 데리고 있는데 달리지 않고 서 있어요. 게다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는 섣불리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생 자체의 신중함이 강하죠. 자신의 감정을 말로 쉽게 드러내고 과하게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뒤에 동전 1번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동전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성실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분들은 생각보다 좀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면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결정적인 순간 이외에는 가급적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쉽게 평가하지 않는 자세, 이런 모습이 아마 은은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단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동전을 많이 품고 계시기 때문에 좀 묵직한 면이 있고요. 말을 전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랫사람 또 그런 윗사람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칼의 여왕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갈등 상황, 시시비비가 생긴다고 해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정의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에는 참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허용해도 범죄나 부정부패, 이렇다면 나는 손을 떼겠다. 이런 결단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초록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동대장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그걸 거쳐서 리더가 되는 그런 운명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아도 여왕이 되는, 추대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또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이 6장의 윗줄 카드들 보시면 여러분이 회사원이시라면 이제 윗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숨겨진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일도 잘한다. 눈치도 빠르다. 잘 키우면 정말 크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윗사람 입장에서는 초록분이 정말 능력이 많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가운데 있는 이 동전 2번이랑 칼의 여왕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면 확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결단력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윗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데로 갈까봐, 또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날까봐, 그럴까봐 좀 걱정할 것이다 라는 흐름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 대해 설명해주는 키워드 카드에 보시면 리더십 카드가 나왔어요.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러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리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미래의 예측 얘기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내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그걸 믿어라. 현재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기도 해요. 또 이 리더십 카드에 숫자가 81이 적혀 있는데요. 이 81은 수비학에서 9가 되기 때문에 이제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다, 여러분 조직에 관계없이 여러분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이 이끄는 것,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이미 9의 단계까지, 완성 단계까지 왔다. 자신감을 가져라. 당신의 운명에는 당신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끌어라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는 점도 있는데요. 초록분들은 초록분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까지 없던 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데요. 그 과정 안에 분명히 사람들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챙겨주시고 또 그 챙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팀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분의 능력이 더 커지고 새로운 능력도 입게 된다. 이런 흐름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에 스피커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입을 떼면 세상이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는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에 존재하지 않던 그런 허공의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냥 공기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공기 안에 길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은 이런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여러분은 그냥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팀을 모아서 주변의 생각을 한번 종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신다면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분야로 가시던지 초록분들은 다른 사람들 가르친다거나 혹은 부족한 사람을 품는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풀리실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특히 남을 그냥 케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야 되는 스피커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강하게 선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전 정신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오늘 초록분들을 설명해주는 컬러로 골드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골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제 부나 명예, 성공, 완성 이런 뜻이 있죠. 또 중요한 골드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땅에서 골드가 될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특히 골드는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 그걸 그냥 혼자 품는 게 아니라 반사해서 아주 반짝이게 세상에 빛을 보내줘요. 이제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세상에 태양빛을 전해주는 사람, 그만큼 귀한 사람, 이제 이런 인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당신의 뜻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막힘이 없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제 땅에서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오늘 초록분들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약간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분위기도 있고 멋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오면 주변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약자를 챙겨주고 사람들에게 깨움을 주는 그런 리더가 되실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태양빛을 비춰주는 골드의 운명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좀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아마도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 때문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표를 만드시고 세부 계획들을 짜실 수 있어요. 매주 월요일은 퇴근 이후에 별일 없으니까 맨날 러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로 여러분은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으세요. 다만 그게 깨지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의 의지라기보다는 좀 외부 상황 때문인 거죠. 회식이나 어떤 약속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방해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을 좀 묵묵히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그 계획을 꾸준히 지키고 싶으셔도 지키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찾는다든지 상황이 자꾸 여러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외부 상황이 좀 기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 기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운 성향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카드들 보시면 컵 6번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 컵 6번 카드는 이제 오래된 관계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또 낯선 사람이랑 있을 때 행동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분을 말하거든요. 진짜 오래된 찐친이나 가족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막 크게 웃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약간 개그감도 있으세요. 근데 하지만 낯선 사람이랑 있을 때는 약간 낯가림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을 좀 다양한 차원으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어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수많은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상황 앞에서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저런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러분이 약간 카멜레온 같이 온앤오프가 잘 되는 그런 면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짜 속내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뭐 월요일에는 운동해야겠어 이렇게 다짐하신 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티를 잘 안 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또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또 여기에 여러분이 나 운동해야 되니까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칼같이 잘라내지는 않으시거든요. 이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완지의 여왕이 고양이 끼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고 옆에 두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까지 봤는데 그게 좋진 않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이 완지의 여왕은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는 안목이 있거든요. 또 자기 세계관도 확실하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노랑분은 좀 세상 경험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나이 또래에 비해선 좀 많은 것 같고 아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삶에 좀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뒤에 컵 7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깊은 속마음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하다라는 면이 있겠죠. 주변 사람들의 요구도 잘 들어주고 뭐 부탁도 잘 들어주고 웃으면서 대하는데 뭔가 숨겨진 내공이 있는 것 같고 저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이러한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내면은 어떠신지 나머지 3장 카드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힘 카드가 나왔고 마지막에 은둔자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고난 인내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가운데에는 동전 4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후회가 없어야 한다. 끝까지 하겠다. 약간 근성도 있으세요. 적어도 내가 내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 근엄한 리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 힘 카드랑 은둔자 카드는 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겪은 일이 많다라는 걸 말해줘요. 노랑분들은 좀 나이를 막론하고 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삶을 살아오셨을 수 있거든요. 가정 상황이 좀 특별하시다든지 어려우셨다든지 뭐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겪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을 겪으셨다든지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냥 마냥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거 고르신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좀 고려하셨을 수 있고요. 직업을 고른다거나 직장을 고를 때도 온전히 여러분 뜻이나 여러분 의지만으로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이 분명히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그냥 운명의 어떤 이유를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운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도 보이거든요. 지금 먼저 들어온 힘 카드도 보시면 여인이 지금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호랑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여인도 알다시피 호랑이는 성장할 거고 그렇다면 이 호랑이가 야생의 본능을 발휘하겠죠. 그렇다면 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상 나는 이 호랑이랑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 호랑이를 잘 키워보자. 잘 다스려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도 이 주인의 진심을 이해할 거고 주인으로 모실 거고 온순하게 자랐을 거예요.
결국 이 호랑이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고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호랑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다는 본능을 의미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 내가 다스릴 것이 있고 수긍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걸 점점 깨닫게 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은둔자 카드처럼 삶의 빛과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이런 인내심, 지혜, 또 여러분의 세계를 지키려는 단단함, 그러면서도 온화함,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완주의 여왕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동시에 그런 부분이 서서히 배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노랑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좀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배려하고 사는 모습, 그게 가장 강하게 보이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낯선 사람이나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더 섬기는 모습, 좀 조심스러운 모습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좀 깨알같이 재미를 선사하시기도 하고 발랄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는 사람들은 노랑은 알고 보면 진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그저 좀 친절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잘 맞춰주고, 그러면 노랑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의 대인운 차원에서 읽어보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완성의 시기가 온다. 이제까지 잘해왔다. 완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카드거든요. 이 완성의 시기가 올 때는 오래된 껍질은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천사들이 지지하고 있다. 가이드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쩌면 노랑분들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진짜 욕구는 자꾸 숨기게 되고 누르게 되고 또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의견 여기에 맞춰주셨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좀 오래된 껍질을 벗어 던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여요. 나비가 날아가기 전에 누에고치 안에 숨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이제 여러분은 고치를 벗어나야 되고 날개를 피셔야 되고 날아가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누에고치 안에 있었던 시절이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누에고치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야 날개가 온전히 클 수 있고요. 또 그때의 어두움이 있었어야 나비가 되는 건 분명한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랑분들은 이 과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길을 떠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완성시키고 과거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도 된다. 천사들이 자신감을 주고 있다. 당신은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노랑분들에게 들어온 컬러 카드로 그린 3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초록색은 평화주의자,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평화, 또 심리가 안정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명상의 차크라에서 이 그린 색깔은 심장을 의미하고 가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녹색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겸손하고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진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중에서 그린 3번은 이제 식물이 다 자란 상태를 말하는데요. 안정기가 되었고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노랑분들은 식물의 때에서 열매의 때로 넘어가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줄기를 만드느라, 잎을 만드느라 열매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자연의 섭리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열매의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될 거예요. 또 그 길에는 천사들이 함께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뒤에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물 흐르듯이 해라. 다 잘 될 것이다. 배가 지나가듯 아주 편안하게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겨라. 긴장을 풀어라. 이런 메시지도 읽어볼 수 있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은 이제까지 인간관계 탄탄하게 잘 만들어 오신 것 같거든요.
오래된 관계랑은 편안하게 마음도 나누고 관계도 유지하고 또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겸손한 태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여러분은 대인 눈에 있어서도 이런 겸손함을 발판 삼아서 점점 더 성장하실 가능성 크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이미 좋은 사람이시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노랑분들은 너는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 격려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상대방의 의도를 너무 의심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가 칭찬, 격려 이거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반복해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천사들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이제 너는 더 큰 그릇을 가질 거야. 인내하는 시간은 끝났어. 성장한 호랑이랑 같이 앞으로 갈 거야. 좋은 제안이 들어올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반복된 메시지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부인하지 마시고 또 부정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꿈 자체를 현실로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또 그 시기가 올 때 이제까지 쌓아오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움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 대인운을 더 단단하게 믿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카드들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똑똑하다라는 생각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스타일 보면서 파랑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걸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호기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행을 빠르게 따라간다기보다는 유행과 상관없어도 여러분만의 멋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파랑이 저걸 샀다는 거는, 파랑이 저렇게 입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내릴 때는 현명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전공을 고른다든지, 직장을 고른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은 파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생각을 다 충분히 하고 자기만의 선택을 내리는 것 같다. 좀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파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인상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미지, 여러분이 외부에 보여주고 계신 이미지 말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은둔자 카드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 은둔자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을 가리고 있고 산에 계속 혼자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 혼자 있다는 거는 쉽게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지혜와 겸손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은둔자가 이렇게 숨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지만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빛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빛은 원래 한 줄기만 있어도 세상을 밝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또 깊은 속내를 알고 싶어 한다. 특히 여러분의 취향이라든지 어떤 물건, 세상을 보는 안목, 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혼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쉽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인상 가지신 것 같아요. 일단은 겸손함이 있으시거든요. 이거 뭐 얼마짜리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일단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낯가림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여러분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할 거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여러분의 아이템을 보면서 저거 어디서 파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은둔자의 등불을 보면서 저 등불 어디서 났을까? 이 깊은 산, 어두운 산 속에서 불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어디서 났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파란 분들은 리더를 자처하기보다는 조용히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 이걸 더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되고 새롭게 자리 잡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고 파랑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때 정말 말 똑부러지게 잘하더라.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더라. 약간 이런 평가한다고 해요.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마 평소에는 좀 조용한 성격 보여주셨다든지 온건하고 부드러운 인상 보여주셨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완즈 1번 또 카레 기사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반전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은둔자에서 갑자기 카레 기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은둔자는 숨어있지만 카레 기사는 세상에 나와서 자기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이에 완즈 1번이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이 확실히 섰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대인 이미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무 물러터지게 보이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어떤 계기가 들어와야 되고 계기가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숨기지 않고 표현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미지도 아예 확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업의 장면에서 그 이후로 확 달라진다든지 이직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은 딱 맞게 완전히 변하실 수 있는 흐름을 가지셔서 내가 이미지를 뭔가 억지로 바꾸고 싶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 이미지에 투영되고 있는지 나머지 3장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차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전차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인력거꾼이 주인공을 데리고 떠나고 있거든요. 이 인력거를 끄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목적지를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막상 앞을 보지 않고 계시고 저 멀리 있는 언덕, 내가 가지 않은 길 이런 것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조용한 성향, 너무 튀지는 말자, 사회에 적응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행동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가지 않은 길, 뭔가 혁신을 이뤄내고 싶고 정의를 표현하고 싶고 내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길을 내려오는 것처럼 조용히 지내시지만 어떤 작은 소품이라든지 패션 스타일 같은 걸로 저 멀리 있는 곳, 여러분이 원하는 또 다른 길, 이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사회에 적응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불합리가 계속된다면 저 멀리 있는 산에 뭔가 불이 나고 있어요. 내가 개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인력거 끄는 사람한테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저기 가봅시다. 이렇게 말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음 카드를 보시면 컵의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컵은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기사의 표정도 보시면 굉장히 단호해 보이죠.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사들은 좀 방법이 날카롭다든지 과격하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컵의 기사는 지금 말이 굉장히 천천히 걷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것, 또 내가 가진 게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시간이나 돈이나 여유 이런 거 나눠야 된다. 이런 여러분의 정의감은 좀 인본주의랑 관련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주목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에 여러분은 결국 본능적으로 더 마음이 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지혜를 갖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는 똑똑한 사람,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겸손하게 간직하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표현할 때는 정의감을 가지고 표현하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
나서는 것을 즐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는 않는 사람.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들에서도 여러분의 이런 성향들 비춰주고 있고 약간 앞으로 여러분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가지면 좋은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는 공감대라는 카드가 들어왔고 숫자 99번이 떴는데요. 이 숫자 99는 수비학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숫자예요. 이 9라는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엔젤 넘버라고 불리는데요. 숫자 9가 2번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9의 의미가 증폭되고 확장되고 최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수비학에서 9는 완성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완성이 오고 있고 그 완성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파랑분들은 여러분의 사회적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영향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약간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이 은둔자의 빛은 자기 혼자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데 쓰는 거거든요. 또 스스로 빛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숨으려고 해도 결국 숨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리더십이 뭔가 앞에서 전쟁을 강하게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품어주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뒤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아이 카드라는 카드가 떴고 여기 보시면 당신의 삶의 목적은 아이들을 돕는 것, 가르치는 것, 힐링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지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약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다음 세대들, 후배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움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걸 두고 지나치게 경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내 거 뺏으러 오는 건가? 그런 예민함, 감정들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내가 다가오는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될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칼라 카드에서 보시면 보라 2번, 퍼플 2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성숙하고 원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성찰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명상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죠. 이 보라색 자체는 우리 두뇌를 의미하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두뇌는 성숙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정화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파랑분들은 머리가 복잡하면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향 가지실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 감정이 머리로 전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머리에서 감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인과관계를 가지신 게 더 강하다고 보여요. 머리가 복잡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제 그런 성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카드에도 명상 카드가 뜬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 이 은둔자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내공을 알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특별한 여러분만의 예술적인 세계도 있으세요. 이 예술적이라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기계처럼 완성한다의 반대로 중간 과정 안에서 멋을 찾아가고 계속 수정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작곡하는 분들 생각해보면 어떤 중심 멜로디를 생각한 다음에 한참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다시 곡을 완성하고 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 나의 영향력, 또 약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특히 영적인 일, 명상, 이런 시간 꼭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온 카드처럼 과정을 즐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내공, 지혜, 점점 영적인 세계까지 끌어올리게 될 거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만의 세계가 단단해질 거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 고르신 분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은 카드들 봤는데요. 타로 카드로 봤을 때 하양 분들의 이미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3자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봤을 때 진짜 여러분의 내면이 어떤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겹쳐지는 카드가 있거든요. 겹치는 카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성향이나 이미지가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일관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겉과 속이 같은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장 먼저 뽑으신 동전 10번 카드가 여기 마지막에도 들어왔어요. 이 동전 10번 카드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성질, 흑의 성질, 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지, 이런 게 강하다고 보이고요. 또 자수성가하려는 목표, 또 목표를 한번 세우면 내가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또 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리더십 볼 수 있고요. 내 가정, 내 사람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희생정신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 특히 이 동전 10번은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동전 10번 카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혼자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랑 평화를 누리고 있거든요. 하양분들은 조직에서 일하고 약간 팀으로 움직일 때 내가 혼자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공을 나누고 즐기자 이런 마음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 부분을 사람들도 이미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양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특징으로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 생각해보면 동전 10번, 동전 8번, 동전 시종 다 이렇게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동전 카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돈이 많다 뭐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흑의 성질을 굉장히 단단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흑의 성질은 무겁기 때문에 이제 말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차분한 사람, 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이 10번, 8번, 시종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오신 거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동전 10번 카드에서 여러분이 가운데에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고 또 새가 축복하고 있고 어머니와 아이가 편하게 쉬고 있고 동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아랫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 윗사람이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물려줘도 되겠다. 계승이라는 이미지, 다음 세대한테 이 문화를 거쳐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미지가 동전 10번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뒤에 동전 8번, 동전의 시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전 8번 카드는 기술을 배우고 또 기술을 갈고 닦는 사람, 또 기술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능력도 있어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동전을 만들고 계신데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거든요. 하양분들은 그만큼 손재주가 있으실 수 있고요. 일을 굉장히 빨리 습득하신다든지 이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도 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능력도 있으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손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손이 움직이는 만큼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요.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물론 회사원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좀 몰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일복이 많다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일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느 경우시든지 여러분은 일복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자양분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동전 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회를 잘 활용하려는 그런 겸손함도 있으세요. 또 나한테 주어진 일은 어쨌든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마음, 혼자 곰곰이 처음부터 생각해보고 다시 집중하고, 이 카드는 모범생 카드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의지, 동기부여 이런 거 잘 되는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하양분은 모범생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내면을 보면 여사제 카드랑 칼의 왕이 들어왔거든요. 이 여사제는 비밀이 많은 카드예요. 그래서 하양분들은 현재 보여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품고 계실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 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걸 쉽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계시다든지 어떤 창업 아이템, 큰 꿈, 목표 이런 거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은 사실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숨기고 계실 수 있거든요. 물론 뒤에 칼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누르고 계실 수 있어요.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꿈이 또 아무래도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이미지를 두고 뽑았는데 여러분이 비밀을 뽑으셨다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랑 다르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비밀스러운 일, 그걸 여러분이 숨기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겉으론 누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목표, 원대한 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동전 10번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 자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 세상,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문화를 계승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작하는 일, 그거는 앞으로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일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6장의 윗줄 카드를 종합해보면 여러분은 체계적이고 좀 성실한 이미지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서 기술이 좋다, 모범생이다, 일 잘한다, 한 번에 얘기 딱딱 알아듣는다,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보여주지 않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보여주지 않는 꿈이라든지 여러분의 미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키워드 카드에서도 끈기라는 단어 들어왔거든요. 지금까지 품어온 마음이 귀하다.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외부의 장애물이 온다고 해도 당신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고난이 온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카드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카드거든요. 당신이 꿈을 숨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끈기가 필요하고 집념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온다면 그 생각마저 정복해라 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오늘 이 끈기, 집념 말해주는 카드에 숫자 4가 떴는데요. 원래 숫자 4는 안정을 말해주고 평화를 말해주는 숫자예요. 몸에는 끈기를 가지고 마음에는 평화를 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당신은 누구도 갖지 못하는 특별한 삶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하나, 끈기만 있으면 된다.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드가 강하게 계속 여러분한테 끈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양분들은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꿈이 있으시고 그걸 대인관계 안에서 풀어내고 티내기보다는 조용히 들어주시는 편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꺾지 않고 계시는 그런 흐름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그 부분들 굉장히 강조하면서 꿈을 지켜라,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뒤에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예술가, 아티스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의 삶에는 예술적인 감각이 모든 곳에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미완성의 과정을 보내야 돼요. 용의 눈을 찍기 전까지는 그 용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겠죠.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너 지금 틀렸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약간 잔소리 한다든지 참견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과정이라는 거고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늘 뒤에 들어온 칼라 카드를 보시면 옐로우 3번 카드 들어왔는데요. 노랑은 원래 희망의 색이죠.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노랑 3번은 인간미와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를 잘 수용해주고 또 내 사람을 지키고 품어주는 그런 리더의 의미가 있어요. 또 동시에 이 노랑 3번은 완벽주의자 이런 성향도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조금 강하게 대하시는, 또 스스로에게는 칼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조금 낮춰서 보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랑 3번은 하얀 분들에게 당신은 사실 대단한 의지가 있고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는다거나 미래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라.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하듯이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하라. 이런 위로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얀 분들은 사람들의 너무 지나친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것,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일은 시킬 거예요. 근데 그 일도 여러분의 자양분이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대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처럼 집중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건 좋다. 또 내 사람들 지키는 삶 이런 것도 좋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 또 나의 기술을 대물림하는 거, 그 정도의 전문가가 되기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길이 꼭 가시밭길로 돼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 마지막 35번 카드 보시면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땅에서 꿈꾸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알고 있다. 하늘에서 다시 당신에게 우연 같은 사건을 줄 것이다.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온 기적 카드를 보시면 놀라운 일이 떠오르는 것을 기대해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 기적이 우연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카드에서 램프의 요정이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적은 여러 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의미로 이 일어난다라는 이멀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멀지라는 단어는 산 너머에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때에 맞춰서 올라오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억지로 기적을 당길 필요가 없다. 기적이 우연처럼 자신의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올 것이다. 이 연기가 피어오르듯 순서에 맞춰서 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의 힘으로도 알 수 없고 또 한꺼번에 오지도 않아요. 그저 나중에 뒤돌아서서 봤을 때 그때 모든 일은 사실 다 기적이었어. 가장 좋은 때에 왔어. 여러분 그렇게 회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얀 분들은 특히 대인운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꿈이 대인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그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는지 카드들이 꼭 그걸 기억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인 관계 안에서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깎아내리지 마시고 고단과 장애물이 오더라도 다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올 것이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으시고 또 우연 같은 기적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